나이 인사할까? 안녕하세요. 안녕. 제가 이렇게 갑자기 카메라 앞에 대놓고 서게 된 이유는 구독자 1000명을 넘어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Q&A 영상을 찍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Q&A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하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희 라이는 특별 출연. 셋째 라이고요. 가끔 영상에서 보셨죠? 제가 이렇게 괴롭혀도 저를 엄청 좋아하는 엄마 바라기예요. 저의 원래 채널명이 공예하는 집사였던 이유를 제일 먼저 Q&A 영상에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는 정말 공예하는 집사였습니다. 원래는 레진 공예 이런 거를 위주로 하는 직업이 집사였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공예하는 집사 레비라였는데 레비라의 뜻은 저희 고양이 이름을 앞글자를 따가지고 지었어요. 첫째가 레오, 둘째가 비타, 셋째가 방금 보신 라이, 넷째가 아미인데 이렇게 해서 레비라라고 이름을 따서 정했고 지금도 네일샵 이름이 레비라 네일인 이유는 동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먼저 Q&A 영상에 말씀드리고 싶었고 제가 그동안 영상이 올린 거를 확인해 보니까 100개가 넘더라고요. 근데 이전에 지금 네일 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걸 제외하고는 네일 관련된 영상은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000명이나 저를 구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마음에 보답하고자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던 것들 몇 가지를 답변을 해드리려고 조금 정리를 해왔어요. 정리를 한 거를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첫 번째, 나이를 많이 궁금해 해주셨는데 저는 94년생이고요. 올해로 29살입니다. 그래서 제 창업 초기 영상 제목이 29살 네일샵 차장되다 였거든요. 아무래도 29살이 적은 나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었고 그래도 29살에 뭘 시작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큰 도전이었기 때문에 그 나이를 강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양이 4마리를 키우고 있는 집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네일을 시작한 시기나 나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그렇게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일을 처음 접하게 된 건 27살. 약 2년 전에 이제 셀프 네일로 네일을 접했고 셀프 네일을 하다가 보니까 자격증에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겨서 자격증을 따야겠다 싶어서 자격증을 공부하고 실기시험에 합격을 해서 자격증을 따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자격증 취득하고 나서 바로 창업을 했는지를 많이 궁금해 해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창업을 하진 않았고 약 4개월 동안 2인샵에서 좋은 기회로 일하게 돼가지고 2인샵에서 4개월 동안 일을 했고 나머지 2개월은 개인샵에 아트 클래스를 수강을 하면서 테크니컬적인 부분을 조금 더 배워가면서 창업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아트 클래스 들을 때까지만 해도 당장 창업을 할 거야 라는 생각은 아니었지만 창업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강 들었던 원장님께 많이 질문을 하기도 했었고 이거저거 많이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때도 영상 이런 Q&A 영상 되게 많이 찾아보고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고 다음으로 많이 질문 주신 창업 비용이 얼마 정도 드셨나요? 라였는데 이거는 지역별로 너무 천차만별이라 정확하게 얼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기도 하지만 제가 기본적인 인테리어 비용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굉장히 적게 쓴 편입니다. 지금 샵이
가게가 층고가 굉장히 높았었기 때문에 7평 기준 층고 낮추는 거랑 가벽에 속구보드 대고 도장까지 하는 거, 그리고 전선 정리하는 거, 그러니까 전기공사죠. 전기공사랑 간판, 작은 세면대까지 해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리고 네일 용품들이랑 집기들, 그러니까 메인젤 제외하고 제품들, 재료들 제외하고는 한 가구 포함해서 200에서 300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업 비용이 1000만 원 미만, 그러니까 한 8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큰 초기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창업을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가구들은 맞춤 가구인지 궁금해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따가 가구에 관해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구는 맞춤 가구가 아닙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서칭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다른 가구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고요. 대부분 사무실 가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테이블도 사무실용 테이블이고 하부장도 일반 수납장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가구 중에 네일 전용 가구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궁금해 하실지 몰랐는데 의외로 질문을 많이 주셔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가져왔는데 네일샵 창업 전에는 무엇을 하셨나요? 라는 질문이 꽤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네일샵 창업 직전에는 레진 공예라는 공예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스에서 작가 활동도 했었고 지역마다 쇼품샵에 입고를 해가지고 완제품 입고를 해서 판매도 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고요. 궁금해 해주시는 건 따로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말씀드리자면 원래 전에 직업은 육군 부사관입니다. 네. 이전에 창업 서류 관련 영상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창업 서류 관련해서 정리하는 영상에 말씀드린 거에 위험물 관련 일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는지 직업에 대한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저는 육군 부사관에 탄약관리 주특기로 4년 반 동안 복무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답변을 항상 드리기는 했었는데 이게 매 영상마다 새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조금씩 같은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좀 추려봤어요. 가구들 정보를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가구 정보를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제일 큰 가구로는 테이블. 제가 시술하는 네일 테이블에 관련해서 많이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네일 테이블은 두다시라는 브랜드의 루아 데스크 시리즈를 구매를 했어요. 이거를 구매한 이유는 대부분의 사무실 책상들을 보면은 거의 폭이 60cm인 경우가 많은데 이 두다시라는 브랜드의 테이블이 폭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넓었어요. 그래가지고 선택하게 됐고 이전에 샵에서 사용하던 테이블이 폭이 45cm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시술을 하면서 고객님들이랑 무릎이 부딪히는 일이 가끔 있었어가지고 조금 불편한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의 테이블은 폭이 50cm인 거를 구매를 해서 지금은 손님들이랑 무릎 부딪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네일 아트 클래스 들을 때 폭이 60cm인 테이블에서 서로 상호 시술을 해준 적이 있는데 그 60cm는 조금 멀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50cm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하부장은 골든 스트릿이라는 브랜드의 마카롱 라운드 모서리 수납장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이즈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해서 이거는 니즈에 맞게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패디 의자를 되게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패디 의자는 사실 곧 바꿀 거예요. 두 가지 다 정보를 드리자면 원래 쓰고 있던 기존의 패디 의자는 세븐뷰티의 패디 의자였습니다. 일체형이라고 해야 할까요? 원래 네일샵들
이제 조금 큰 네일샵들 가면은 밑에 단상이 따로 있고 위에 소파가 따로 놓여져 있는 그런 모양의 단상들이 많았는데 저는 아무래도 샵이 좀 좁다 보니까 단상을 따로 구매를 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공간을 덜 차지하는 그런 거를 알아보다가 세븐뷰티 패디 의자를 찾았고 가격도 그런 패디 단상들 구매하는 것보다 비교적 저렴해서 구매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왜 바꾸려고 결심을 하게 되었냐면 제가 한 시즌, 여름 한 시즌을 지나고 보니까 패디 시술을 많이 했었잖아요. 다른 패디 단상들, 그러니까 손님 발이 닿는 시술 단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55에서 60cm 정도의 높이의 단상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쓰는 패디 단상은 45cm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시술을 하면은 이게 목이 너무 많이 구부러진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 경추에 무리가 되게 많이 와가지고 경추를 생각해서 패디 단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패디 단상은 네일엔트리의 패디 단상이고요. 그것도 단상 따로 구매를 하지 않고 지금처럼 일체형 같이 생긴 의자랑 같이 놓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패디 의자로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메인젤은 무엇을 사용하시나요? 저는 메인젤은 키스뉴욕 젤을 사용하고 있고 램프도 같은 브랜드 걸 사용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오픈 프로모션 같은 거를 키스뉴욕에서 했어가지고 그 오픈 프로모션으로 구매를 해서 램프도 같이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손목 받침대는 어떤 걸 쓰시나요? 손목 받침대는 해몬이라는 브랜드의 손목 받침대를 사용하고 있고 일반 손목 받침대가 거의 일자인 것에 비해서 그건 이렇게 라운드가 살짝 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손님들이 좀 편해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를 아직도 M 사이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치마는 어디 건가요? 제가 영상 초반에 입고 있던 앞치마, 그러니까 베이지색 캔버스 소재의 앞치마는 제페토라는 브랜드의 앞치마였고 10,000원대? 20,000원대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초반에 굉장히 잘 입고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캔버스 소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게가 조금 있어서 어깨가 조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자세도 이렇게 구부정한 것도 있고 좀 가벼운 앞치마로 바꾸고자 서칭을 했었는데 시그니처 9이라는 앞치마 브랜드를 알게 되었고 거기서 지금 최근 영상에 입고 있는 코랄 주황색 그런 색의 앞치마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볍고 H형 앞치마인데다가 버클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흡진기는 뭘 쓰시나요? 저는 원래 디보바인의 더블린이라는 흡진기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게 소음은 적은데 흡입력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미라클의 리뉴얼된 버전의 흡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이스 젤과 탑젤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베이스 젤은 워낙 유명한 젤이긴 한데 베이스 젤은 지젤리 베이스를 추천드리고요. 지젤리 베이스는 워낙 유명해서 왜 추천드리는지는 다들 아실 것 같고 요즘 들어 새로 쓰게 된 베이스는 아이즈미의 네오 베이스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장 브러쉬가 좋아가지고 쓰고 있는데 손님들 손톱 상태에 따라서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페어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지젤리 베이스를 많이 쓰고 있고 네일을 처음 하시거나 한참 동안 쉬시다가 하시는 분들한테는 네오 베이스를 쓰고 있는 편이에요. 탑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많은 브랜드의 탑젤을 써봤는데 지금은 딱 2가지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프레스 주얼 탑젤이랑 마요 탑젤을 쓰고 있고요. 아프레스 주얼 탑젤은 컨트롤하기도 쉽고 제가 이전에 아트 클래스에서 배울 때 그거를 썼어가지고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데 화이트 톤 네일을 했을 때는 조금
옐로잉이 있는 편이어가지고 옐로잉 없는 탑젤을 찾다 보니까 마요 탑젤이 새로 나와서 마요라는 브랜드의 탑젤을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했는데 마요 탑젤은 확실히 옐로잉이 없는 대신 광이 조금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고객님들이 계셨어요. 그치만 저는 옐로잉이 없는 거에 중점을 좀 많이 두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둘 다 컨트롤은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했고 추천드리는 탑젤입니다. 촬영은 어떤 걸로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촬영은 주로 지금처럼 아이폰 13 프로로 촬영을 하고 있고 좀 길게 촬영을 해야 할 때나 핸드폰을 사용해야 할 때는 소니의 액션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광각으로 잘 찍히기도 하고 거치해 두고 사용할 때는 그런 소형 카메라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이폰으로 더 많이 찍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편집은 어떻게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는 아이패드로 영상 편집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패드의 블로라는 어플로 영상 편집을 시작해서 지금은 조금 욕심을 내가지고 맥북으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맥북 파이널 컷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 프리미어 프로나 뭐 이런 조금 다른 프로그램은 아직 만질 줄 몰라서 파이널 컷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패드를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고 아이패드는 아이패드 나름대로 또 용도가 있어서 아이패드도 잘 사용하고 있고 맥북도 잘 사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의 Q&A는 이 정도로 마치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조금 부족한 답변이었다고 생각되는 것들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댓글로 열심히 답변 남겨드릴 테니까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렇게 관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녕.